그러면 이제 앞으로 세종 집값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세종 자체가 지금 갑자기 뜨거워진 건 정책의 영향도 있지만 그동안 가격이 많이 눌리기도 했어.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등 이런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종이 먼저 쭉 올라가고 있거든. 근데 항상 지방 집값의 상승 트리거는 상승 먼저를 주도했던 거는 늘 세종이었거든. 근데 지금 세종의 한계는 뭐냐면 대전하고 세종하고 지금 딱 붙어 있는 도시잖아. 근데 대전 자체가 지금 공급 물량도 향후에 너무 많고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 상승세가 계속 완전히 쭉 이어지려면 이보다 큰 도시들이 조금 더 천정을 좀 열어줘야 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일 대전이나 부산이나 대구와 같은 곳들이 지금같이 계속 눌림목인 상황에 세종이 이런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대도시들이 계속 눌림목이 지속되면 세종의 상승도 한계가 있다고 봐. 그러면 세종의 향후 이 추세적 상승 쭉 이어지기 위해선 이보다 큰 도시들, 이런 도시들이 어느 정도 상방을 좀 열어줘야 돼. 그래서 지금 향후 정책이 어떠한 정책이 조금 세게 지방을 이렇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특히 취득세 완화가 매우 크거든. 그 정책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세종의 집값이 추세적 상승으로 쭉 이어지냐 아니냐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 어떻게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세종과 같은 경우 보면 매우 새 아파트고 거주 환경도 매우 좋고 세종은 특별한 곳이잖아. 정부에서 아예 대놓고 밀어줘도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지 않은 곳이야. 그래서 지금 세종과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정고점 대비 30-40% 정도 떨어져 있는 가격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추세적 상승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게 언젠가는 지금 가격적으로 너무 저평가이기 때문에 도시의 규모 자체에 비해서 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뭐 조금 비싼 아파트가 한 8억대 세종에서 그리고 한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가 한 뭐 5, 6억대 심지어는 4, 5억대도 많아.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 우리나라의 지금 행정 수도로 지정된 곳인데 행정 수도 이전이 유력한 곳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싼가 비싼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우리 하다못해 저기 전주나 청주의 가격도 조금 좋은 거는 다 6, 7억 선이거든. 그럼 세종과 같은 곳 보면은 지금 비싸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만일 세종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나는 지금 세종에 내 집 마련을 바로 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지금 세종에 집값이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어서 안 되나 보다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매도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진득하게 갖고 가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 지방에서는 세종 말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아쉬워. 왜냐하면은 지금 규제가 너무 겹겹이 쌓여서 똘똘한 한 채로만 계속 몰리고 있잖아.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집값의 상승이 쭉 일어나려면 투자자들이 진입하면서 트리거가 돼줘야 돼. 불씨를 살짝 불어 넣어줘야 하거든. 투자자들이 진입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거기에 실거주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동참하면서 쭉 이렇게 추세적 상승이 일어나거든. 근데 지금 취득세 중과가 여전하기 때문에 여러 채를 할 수 없잖아. 그 투자자들이 지금 손목 발목이 다 묶여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지방에 불을 못 질러주는 거야. 불을 질러줘야 하는데. 그래서 지방에 지금 공급이 이미 부족한 도시들이 꽤 있어. 전주와 같은 곳, 울산과 같은 곳들은 지금 공급 부족 누적이 매우 심각해서 전세 매물이 지금 씨가 말랐어. 그러면은 예전과 같이 이렇게 취득세 중과나 지방으로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다면 이미 이런 도시들은 생각보다 큰 상승이 이미 일어났어야 돼. 근데 지금 아주 공급이 현격하게 부족함에도 뜨뜻미지근한 상승을 하고 있거든. 왜냐하면은 돈이 못 들어오니까, 팍팍 못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만일 취득세 완화나 이런 게 나온다면 뭐 지금 당장 공급 부족이 누적된 도시들부터 움직이겠지. 뭐 전주나 울산과 같은 곳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이들 도시들 외에 도시의 규모나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눌려있는 도시들이 뭐 부산과 대구 같은 것이 대표적인 곳들이잖아. 그리고 이들 도시들도 지금 내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시작되고 그러면 이들 도시와 같은 곳들은 지금 매우 유망한 곳들이지. 지금부터 실수요자분들은 이들 지역에 지금까지 공급이 많았으니까 새 아파트나 아니면 입지가 좋은 곳들은 지금쯤 먼저 하나씩 해두는 것도 지금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거든. 그러면 이들 도시들 위주로 먼저 보고 그러면 지방의 한 개 도시가 먼저 좀 쭉 치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선택하기가 매우 심플해져.
일단 가격, 공급, 유동성 해가지고 이게 집값 상승과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빅3잖아. 자, 이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 서울하고 지방을 좀 나눠서 봐야 돼. 서울과 같은 경우 지금 특히 상급지들은 가격적으로는 조금 비싸잖아. 매우 비싸잖아. 그치? 그럼 가격적으로는 향후 집값 상승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야. 근데 공급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봐. 우리 지금 공급은 통계 이후에 내년과 내후년은 서울의 이 공급이 가장 부족한 시기거든? 그러면은 공급에 있어서는 집값 상승 요소가 매우 크잖아, 지금 두 번째. 그렇지? 그리고 유동성과 같은 경우. 그리고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돈을 많이 더 풀 거라고 했잖아. 되게 많이 풀 거고. 그리고 지금 향후 전 세계 금리가 오를 확률보다 내릴 확률이 매우 높지. 그러면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은 NG. 너무 비싸니까. 특히 상급지들.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공급이 매우 부족하니까 집값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세 번째, 유동성인 부분도 돈이 많이 앞으로 더 많이 풀릴 확률이 매우 높잖아. 그러면은 두 가지는 집값 상승 확률이 매우 높고,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다. 이 부분만 조금 집값 상승이 아쉬운 부분이지. 근데 반대로 지방과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어. 그치? 가격적으로 매우 메리트가 있어. 가격이 매우 많이 떨어졌고, 회복도 못했고, 저렴하니까. 근데 공급적인 측면도 아직까지는 공급 좀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 근데 여태까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몇 년 동안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분양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향후 공급이 매우 부족해져. 그리고 가격과 공급은 집값 상승이 지방은 매우 이 긍정적인 요소로 오케이야. 근데 유동성인 측면이 막혀 있는 거야. 취득세 규제가 여전하니까 지방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지방으로 돈이 갈 수 없는 구조라는 거지. 그래서 서울은 공급적인 측면과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집값 상승이 상방력이 매우 높고, 지방은 반대로 향후 지금 아직 공급은 조금 많지만 이제 내년부터 공급이 부족해지는 지역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 그리고 가격적으로 저렴하니까 매력적이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유동성이 지방으로 갈 수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수급적인 측면이 너무 꼬여있어, 지금. 서울은 지금 너무 인위적으로 과거에 공급을 막았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공급 부족이 현실로 나타난 거고, 지방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4년 동안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분양을 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지금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공급 부족은 누적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와중에 정권까지 바뀌면서 돈을 더 많이 푼다, 그리고 금리까지 더 지속적으로 내린다 하면 정말 이상한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보다 상승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갑자기 정권 바뀌고 나서 정치적으로 조금 안정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 그 뒤에 이제 또 많이 오르면 건설사들은 또 분양을 서두를 것이고 물 들어와서 노졌겠지. 그러면은 향후에 공급 부족 이후에는 과공급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이 형성되는 거고, 그러면은 많이 오르고 나서 또 많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